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입니다.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토사구팽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비대위원장 시킨 거는 대통령의 뜻이잖아요. 대통령의 의지고 대통령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한동훈이 윤석열 토사구팽 시킬 수도 있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사냥개다. 그렇죠. 사냥개가 주인을 삶아버려요? 지금 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서로 봐요. 주인이다. 예. 어... 왜냐하면 미래 권력이잖아요. 네. 토사구팽은 미래 권력, 그러니까 차기 권력이 그 전 권력을 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윤석열의 사냥개가 한동훈 같지만 어찌 됐든 이게 지금 총선이 승리를 하든 지든 간에 권력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사냥개를 시켰거든요. 물어, 잡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탁 다서 주인 딱 쓰고 딱 나갔어요. 그럼 자기 잡고 싶은 것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가서 저 늑대 쫓아! 했는데 저쪽에서 고양이 쫓고 있고. 근데 막 주인이 이리 와! 한테 이렇게 쳐다보고 또 가요. 예전 우리 집 개가 그랬어요. 오라고도 안 와, 이놈 산책시키는데. 개 목줄 풀어주고 막 새벽에 산책하는데 막 지 혼자 도망가고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삶아야 되잖아요. 토끼도 못 잡고, 열받으니까 나중에 삶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참지도 못하게, 저쪽. 근데 그 개가 들개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어? 그래서 지금 주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내 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그래도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인 줄 알고 키웠더니 호랑이 새끼더라. 호랑이다. 예. 근데 그만한 역량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개 삶으려면 솥단지도 있어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총선 개박살 나면은 누가 삶을 힘이나 있겠어요? 일단 저는 이 사냥개는 목줄을 여러 개 묶어놓지 않는 한 도망갈 것이다. 절대 잡을 수가 없다. 삶을 수가 없어요. 도망 다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으로 나갈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시대니까. 우리 장 소장 너무나 잘 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장지원 원래 뭐 서로 뭐 알기나 했나요? 국정감사장에서 원래 최은순 따지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한동훈 쪽으로 이렇게 권력이 조금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우르륵 쓰잖아요. 이번 그렇죠. 총선 당장부터 그럼요. 윤석열 사진 안 싣고 지금 한동훈 사진 실어가지고 선거 치를 텐데, 그런 식으로 권력이 넘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국민의힘의 공천을 보면은 용산에 있는 분들은 지금 공천을 안 준 분도 있고. 석동현 날아가는 거 봐. 네, 40년 직이라고 하는데 컷오프 시켜버리고. 네. 또한 용산 출신 중에서는 전희경 정무비서관을 제외하고는 일단 다 스테이 시켰어요. 네. 뒤로 밀었어요. 그거는 뭘까? 너희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남 지역에 완전 많이 몰려있거든요. 용산 출신들과 정말 장차관 출신들.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신뢰하고 대통령과 호흡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인인 것 같아요. 너희들 생각해봐. 윤석열한테 줄 술래? 나 한동훈한테 줄 술래? 공천은 내가 하는데 지금 봤지? 지금 서울과 수도권, 뭐 경기도 지역에 용산 출신들 내가 지금 공천, 단수 공천, 우선 공천 안 줬어. 나한테 충성맹세 할래 안 할래? 그걸 좀 은연중에 보내는 사인이 아니냐. 일단 사인을 안 보내도 지금 소장님 말을 들으니까 공천 기다리는 사람들은 겁이 나죠. 겁이 나죠. 나죠. 사인을 주든 안 주든 결과적으로는 겁이 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이런 당대표들 처음 봤어요. 이재명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러는데, 내가 이기는 공천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공천할게요 라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당 기여도 15점, 공천관리위원회 들어가지고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15점 줘버리고, 저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아 0점 줘버리면은 15점 받은 사람이 공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천은 절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무적인 행보를 같이 하고 조언을 했던 김건희 여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저는 이 기분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40년 직이라는 송파갑에 공천 신청을 한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면, 알아보니까 이제 면접 때 그랬대요. 면접관들이 공천 면접이 있었잖아요.
아니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는데 송파갑에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송파갑에 만약에 주면 대통령 40년 지기 공천받아. 요게 헤드라인이 되니까 수도권 선거에 불리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면접 점수에서 나쁘게 작용했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석동현 처장이 컷오프 된 다음에 윤심 안 받아 이런 식으로 오늘 다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수도권 선거나 여러 가지에서는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사람은 이성적이 아니고 실존적이다. 대통령이나 여사 입장에서 보면 열받지. 사실은 X 팔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쪽팔리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낫 팔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맞지만 일단 면이 안 서는 일인 거죠. 나는 이번에 석동현 건이 어쩌면은 리트머스 시험지 비슷하게 그런 건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응.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한동훈이 이거 날리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날리면 바이든 되는 거죠. 킥백이 들어올 건데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야 정말로 시스템 공천으로 가네. 뭐 대통령 40년 지키라고 해도 난리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한동훈이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더 여론몰이가 될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밀어붙이면서 보세요. 저 형님은 이제 올드한 거야. 내 방식이 이제 맞는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만들어가면 지난번에 한동훈이 뭐 나는 윤석열 뭐 저기 뭐 무조건 따르는 꼬붕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아닐 거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 사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젊은 친구니까. 수 틀리면 그냥 따로 가는 거지 뭐. 아니 그렇게 한동훈이요? 그렇게 젊지 그럼. 않아요. 저희랑 별 나이 차이 안 나요. 저보다 한두 살. 나은데. 그러니까 제일 젊은 거지. 3살.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상황은 지금 마그마가 막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무슨 뭐 저 말도 안 되게 말이야 대통령 독일 국빈 방문 뭐 도이치 그 특검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석동현 공천 때문에 안 가신 것이 아닌가. 아니 나도 그런 생각이 약간 근데 들어. 석동현 처장이 대통령이랑 서울대 법대 동기긴 한데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게 늦게 사시게 됐잖아요. 석동현 처장이 훨씬 일찍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 졸업하고 1년인가 있다 돼서 이제 검찰에서 만나서 약간 무시를 당했다. 요렇게 보는 시각. 네, 그렇죠. 한참 선배가 되니까 사실 기수로는 그러면 그거 시켜줬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제 근데 석동현이 토사구팽 당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민주평통 사무처장인데 거기가 뭐 사실은 석동현 처장이 거기서 논란이 되는 말을 좀 해서 그렇지 대단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윤한 갈등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 사실 그 전에만 해도 이거 분명히 좀 짜고 치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장 소장이 짜고 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근거가 뭐냐면 그렇게 그런 기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더만.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야, 그래서 이번에도 저를 토사구팽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세밀하게 윤한이 짜서 윤 대통령의 40년 지계를 쳐냄으로써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 난 이제 그렇게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 나도 그래 그러니까 나도 박정훈을 누가 영입했을 것이냐 TV조선 앵커를 예. 이거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 사람 심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예.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석동현 얘기만 하지만 안영환 전 의원도 그 송파갑에 공천 신청을 했어요. 안영환 의원은 2016년에도 공천 신청을 했고 2020년에도 거기에 출마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2016년에는 구로 금천 아닌가? 근데 이제 송파 이쪽에 가려고 또 저희랑 또 되게 친분이 깊었거든요. 내 후배잖아요. 대표랑. 그렇죠. 그때 우리 당대표 선거 치를 때 총괄 선대 본부장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공천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워낙 그때는 뭐 이항구 친박에서 공천을 안 준다고 해버리니까 되게 포기를 한 건데 이 안영환하고 만약에 그냥 경쟁력 조사를 했을 때 박정훈 TV조선 앵커가 그래도 방송에는 이름이 있지만 그 지역을 간 지 한 달밖에 안 되거든. 네.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얼마나 큰 경쟁력 차이가 있겠냐고요. 이름은 석동현 전 처장이 더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안영환 의원도 조직도 있고 본인 이름도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아, 그동안에 거기서 준비를 했나요? 아, 그럼 준비를 했죠. 이전에도 한번 공천에서 떨어졌나요? 공천에서 떨어졌죠. 2016년에도 그렇고 20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영환하고
박정훈하고 경선을 하게 되면은 박정훈이 이길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단수공천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윤심대로 안 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선거에 유리한데 그 후가 걱정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걱정되는 게 대통령이 총선 이기려면 나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럴 성정이 아니잖아요. 밟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갔다가 또 나가 멱살 잡았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라고요. 사실상 아니 그래서 레임덕인데 내 말이 그 네. 말이야. 그래서 이 뒤가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레임덕을 인정하냐? 절대 인정 안 하죠.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18일부터 대략 일주일간 네. 독일하고 덴마크를 예. 다녀오면은 국민의힘 공천 가닥이 어느 정도 다 끝나. 그렇죠. 자리를 비웠는데 끝나. 이러면은 이거 뭐야? 귀국했더니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이게 당이 완전히 한동훈한테 접수됐네. 거기 독일 가 있는데 너 기다려. 그러고 달려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는 카톡으로 하면 되는데. 아니 그게 있어서 불러가지고 너 화재 현장으로 와 30분 기다려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도이치 거잖아요. 때문이 그거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도이치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가 난 딱 그 생각이 들어. 왜냐? 그렇죠. 지금 공천이야. 솔직히 딱 까놓고 공천에 제일 큰 힘을 행사할 사람은 누구라고 봐요? 한동훈. 김건희지. 김건희지. 보이지 않는 손. 예. 아니 이제 끈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한동훈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김건희가 파워를 행사해야 되는데 저 김건희라는 단어 말씀하시는 것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우니까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주십시오. 대통령 배우자 대배지. 네. 어? 대배. 그래서 나는 야 이거 자리 비우는 거 아주 위험하다.